아내와 전화 통화를 가진 후 노턴은 무장 군인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마는데 1995년 4월 마지막 주 북한의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WCW는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이었다. 이때 신일본에서 활동 중인 스캇 노턴도 이 방북단에 포함되어 낯선 북한 땅을 밟았다. 북한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던 노턴은 짧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각인하기에 이른다. 북한에 도착한 노턴은 이 기별을 집에 전하기 위해 몇 차례나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곳은 일반적인 통화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었던 터라 번번이 아내와의 통화를 놓치고 말았다. 호텔에서 해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실에 위치한 교환원을 통하는 것뿐이었고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해외 통화를 원하는 발신자가 교환원에게 수신자 번호를 건네면 이 교환원은 중국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의 담당자와 통화를 나눈다. 이때 제공받은 번호를 토스하여 그곳에서 해외 전화 연결이 시도된다. 즉, 실질적으로 중국 측 담당자가 해외 통화를 연결하는 셈이고 북한의 교환원은 말 그대로 이 통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서 해외에 있는 최종 수신자와 연결이 닿으면 교환원은 이를 내선으로 연결해 발신자의 객실로 송신하는 과정을 밟아 최종 통화로 이어졌다. 다만 이따금 연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통화 요청자가 교환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객실로 이동하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로 인해 그 사이 통화가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더불어 중국을 이원하는 전화 연결이기에 통화 시 청구되는 분당 요금도 매우 비쌌다. 객실이 7층이었던 노턴은 전화를 받기 위하여 황급히 움직였다. 애타는 그의 마음과는 별개로 호텔 엘리베이터는 너무나도 느렸고 그는 하는 수 없이 매번 땀을 흘리며 객실로 뛰어다녔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시간이 경과해 전화를 놓치는 상황만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거듭된 고생 끝에 마침내 노턴은 아내와의 통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화 연결에 기뻤던 노턴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화가 잔뜩 난 상태였다. 당시 남편의 상황을 몰랐던 그녀는 반복적으로 실패된 전화 연결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동료들과 어울려 노는데 급급하여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턴은 즐기기는커녕 호텔에 계속해서 갇혀 지냈고 나름대로 통화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터였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턴의 아내 또한 남편만큼이나 북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고 그가 처한 상황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남편을 계속해서 다그쳤는데 노턴은 이 오해를 풀고자 당시 상황을 필사적으로 설명하기에 이른다. 노턴은 전화기에 대고 뭐? 내가 파티를 즐기느라 통화를 못 나눴다고? 당신은 모를 거야.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노턴이 말하는 순간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참고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잠시 후 노턴은 이 진실에 대한 실마리를 스스로 찾게 된다. 대략 2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객실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턴은 옆방의 호크가 장난하는 줄로 알고 거리낌 없이 문을 여는데 그의 앞에는 수행원과 무장한 군인 몇몇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군인의 말을 전달받은 수행원이 당국에 대해 그딴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라고 노턴에게 소리쳤다. 노턴은 이 상황이 무슨 명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상황 파악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들에게 붙들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하의 어두운 취조실이었다. 정식 취조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디든 취조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취조 담당자는 노턴이 당국을 모욕한 것에 대해 문책하기 시작했다. 노턴은 그런 사실이 없었으나 불현듯 아내와 나눈 통화 내용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해명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한낱 변명에 불과했을 뿐 어떤 말로도 당국을 모욕한 사실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되지 못했다. 노턴은 불안해졌고 급기야 공포가 그를 엄습해왔다. 객실에서 붙잡혀 그곳으로 끌려오는 동안 노턴은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는 곧 취조실 내에 있는 이자들 외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그의 앞에 있는 군인들은 무장을 한 채 자신을 강경히 대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휘감았다. 그 무렵 노턴의 수행원이 무장 군인의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취조 담당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노턴을 바라보았다.
이 표정을 본 노턴은 저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떠올리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나누는 대화에 불안감이 극에 다다랐다. 대략 1분여의 대화를 가진 후 그의 수행원은 노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나쁘게 표현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장 군인들은 노턴의 객실까지 동행한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다행히 그는 죽음을 떠올릴 만한 엄중한 경고만을 받았을 뿐 극단적인 조치는 받지 않았다. 다시 자유를 얻은 노턴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노턴은 곧장 객실 내선으로 하토리 방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에게 조금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통화는 곧바로 끊어졌고 노턴은 내선 역시 도청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후 노턴은 북한에서 어떠한 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노턴의 경험담은 주위의 동료들에게 빠르게 전해졌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 북한에 머무는 최후의 순간까지 북측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다. 다행히도 방북 일행 모두는 무사히 북한을 떠날 수 있었고 이 에피소드를 추억으로 곱씹을 수 있게 되었다. 아내와의 전화 통화 후 극한의 공포를 경험했던 스캇 노턴의 스토링은 여기까지이다.